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발달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저하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결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간은요 결정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그렇죠? 그 욕구는 어떤 걸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욕구만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거는 책임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방향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을 결정하는 거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또 특히 우리 인간으로서 내가 원하는 그 행동을 할 권리가 있는데요. 특히 성적 어떤 행동에 대한 거를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죠. 근데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은요, 자유로운 의지와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인간의 성적인 존재로서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발휘할 때는 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지와 책임, 그 다음에 또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할 권리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결정하려면 책임을 갖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자, 우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또 책임과 의무, 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성적 침해를 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성적 자기 결정권인데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떤 접촉에 대해서 의사를 표현하고 그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성적 관계에 있어서 그렇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죠. 멋대로 하는 행동과는 성적 자기 결정권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달장애인한테 있어서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왈가왈부 얘기가 많죠. 우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어야 된다. 아니다. 통제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오늘은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생각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 빨간 거에 있는 것처럼 줄까 말까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를 하고 교육을 제공을 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발휘하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우리 인간은 결정권을 갖고 있고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것도 갖고 있고 향유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교육을 제공한 다음에 권리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우리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권리를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지도 방안에 대한 것을 더 중점을 두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자기 결정권을 갖기 위해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먼저 자기를 인식해야 돼요. 자기를 알아야지, 그쵸? 뭔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인식하기, 아이들하고 교육을 할 때도요, 제가 자기 인식하기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자기를 인식하는 거는 자기 존재 그 자체를 이해하는 거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와 가치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인식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대인관계 시에 여유 있게 상대를 대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죠. 자기를 인식함으로써. 자, 그리고 특히 또
각자의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인식하는 거죠. 이거는 상대에 대한 존중, 소중함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가치에 대해서 인식해서 서로 존중을 하면서 생활하는 거를 위해서 자기를 인식하기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수업을 하면서 제가 아이들하고 좀 느낀 거를 여러분하고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올려봤어요. 아이들하고 수업한 부분을 올려봤는데요. 일단 장점을 물고기에다 적어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한테 가서 우리 이제 나에 대한 거를 조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했을 때 우리 많은 친구들이 나의 장점을 얘기할까요? 단점을 얘기할까요? 수업해 본 결과를 보면은요, 물론 장점을 얘기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단점을 많이 얘기해요. 저는 이걸 못해요. 엄마한테 이것 때문에 혼났어요. 아침에 우리 가까이 있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장점을 한번 적어서 여기 물고기에 적어서 한번 표현을 해서 이 물고기 자체는요 색칠을 본인들이 한 거예요. 이렇게 색칠 하나하나를 하면서 요 색은 뭐를 표현한 거고 요 색은 뭐를 표현한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요 그걸 못해요. 장점이 없어요. 한 개, 두 개 정도 이렇게 했다가 가만히 있어요. 내 장점을 발견하지 못해요. 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아침밥을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온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다 손들어요. 그리고 또 가끔씩은 엄마가 아침을 안 줬어요. 이러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 아침을 잘 먹고 온 것도 음식을 아주 맛있게 잘 먹고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한 거 엄마한테 인사했어요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또 손 들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칭찬할 점이에요. 칭찬할 점 아닌 것 같아요? 별일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렇지만 음식을 아주 맛있게 잘 먹는 거, 예절 바르게 먹는 거, 또 나한테 음식을 해준 사람들한테 감사하는 거 이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생활하면서의 많은 좋은 점들을 놓치고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도움도 많이 받고 약간 이제 지적을 조금 많이 받다 보면은 나의 장점을 발견하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자꾸 칭찬해 주는 거. 오늘 너 밥을 아주 잘 먹었구나. 이렇게 해서 칭찬해 주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면 고맙다고 얘기해 줘서 엄마도 고마워. 선생님도 고마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이 쿵쿵 느는 거죠. 자신감이 늘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내가 자신감 있게 결정하고 싫은 접촉이 왔을 때도 내가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붐붐 하고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작은 거 하나에서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자신감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걸로 하니까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하면서 자기 장점을 색으로 표현해서 한번 칠해보자 이렇게 하고 쓰기도 하고 했더니 굉장히 예쁘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점 위주로 또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자기를 표현하는 거를 요거는 요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요. 중학교 특수학급에 가서 제가 수업할 때 그 반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냥 표현해 보자 라고 해서 남학생, 여학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표현해 보도록 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웠던 거. 선생님도 굉장히 놀라셨던 게 뭐냐면은요. 지금 여기 가운데에 있는 친구
남자가 있을까요? 여자가 있을까요? 여자니까 여자가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고 남자가 있어요. 남학생이. 근데 이 남학생은 자기가 너무 여자이고 싶은. 그래서 여자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저하고 정말 수업을 안 했던 친구여서 이 친구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지 몰랐는데 사실은 부모님하고 나중에 수업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고민이 그것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자꾸 엄마의 옷을 입고 여성의 흉내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성적인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자꾸 표현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또 아이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도 되게 이렇게 이런 자기 표현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친구.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죠? VV에 이렇게 웃는 표정을 붙였는데 약간 남성을 상징할 수 있는 성기 부분에다가도 이렇게 스마일을 딱 붙였잖아요. 그리고 어깨도 더 이렇게 근육처럼 좀 표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 이 친구는요, 굉장히 왜소하고 힘이 조금 없는 친구예요. 근데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힘세지고 싶다. 힘세지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뭔가 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반대로 또 표현하는 친구들한테는 왜 이렇게 되고 싶었는지 묻다 보면은 뭔가를 이제 조금 불이익적인 이런 대우를 받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서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도 또 교육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생활 중에서 이렇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저는 결정권을 갖게 하는 거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에 대해서 모른다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도 방향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게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기 결정권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요, 자기 감정, 여기엔 자기 감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는요, 소통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나의 감정 상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특히 또 중요한 거는 이 소통의 출발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감정이 나하고는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죠. 저는 수업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공같이 생긴 거 하나 갖고 왔죠. 제가 한번 드려볼 거예요. 만져보시고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자, 우리 특히 의사를 소통할 때, 남과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냥 상대방이 동의해야지 뭘 해야 돼 라고 잘 안 가르쳐요. 그냥 물어봐요. 선생님이 이거 던져도 될까요? 아니요. 그러면 던지면 돼요, 제가? 아니요. 그러면 동의 안 했는데 던진 거잖아요. 이분은 거절해서 선생님이 이거를 못 드리겠네요. 그럼 선생님이 이거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 동의하셨잖아요. 이럴 때. 그냥 생활 중에서 우리가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사 결정이에요. 그렇죠?
굳이 뭐 의사는 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고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런 거 우리가 설명을 하면 아이들 복잡해요. 그쵸? 그냥 하면서 하면 생활 중에 그게 바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얘기해요. 너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왜 만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의사소통 되는 친구들은.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수업 중에 굉장히 많이 해요. 자, 동의를 하셨으니까. 자, 슉. 네. 느낌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뽀송뽀송이에요. 뽀송뽀송하다고 표현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주고 싶은 분한테 한번 드려볼까요? 드려도 될까요? 좋아요. 이럴 때 뭐 해줘야 돼요? 박수 쳐줘야 되죠. 우리 아이들을 품품 올려주셔야 돼요. 그쵸? 아주 잘했어요. 동의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결정권이 이런 거야, 이렇게 결정해야 되라고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생활 속에서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 아니면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냥 익히는 거예요. 자, 뽀송뽀송해요. 흔들어 보셨어요. 네. 뭔가 좀 들어있어서 네. 움직여요. 움직이는군요. 그러면 느낌은 어떨까요? 구슬 같은 게 들어있나요? 네, 구슬 같은 게 들어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자, 그러면 한 분한테만 더 드려볼까요? 만져보실래요? 네.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박수 해야죠. 네. 좀 꾹꾹 만져보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겉은 네. 부드러운데. 겉은 부드러운데. 뭐가 터지는 소리가 났어요. 갑자기. 네네네. 딱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한 분 남으셨으니까 마저 하는 게 낫겠죠? 네. 또 요렇게 한 학생이 남아있든지 자녀들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남아있든지 그런데 내가 쓱 지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서운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공평하게. 자, 받으세요. 또 풀어보세요. 요 풀어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하겠어요. 그렇죠. 꼭 풀어보시는 분 계세요. 네, 수면 양말이에요. 네, 네. 아주 씩씩하게 꾹꾹 누르셨어요. 네. 되게 포근해요. 포근해요. 자, 우리 한번 이제 느껴봅시다. 똑같은 공이었죠? 똑같은 공을 갖고 지금 우리가 한 분은 거절하셨고, 네 분은 지금 같은 느낌을 얘기하셨나요? 다른 느낌을 얘기하셨나요? 다른 느낌을 얘기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같은 거라도 다 다르다. 선생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라도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 칭찬을 해준 거야. 우와, 기분 좋아. 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머리 안 감고 왔는데 왜 만지는 거야. 이럴 수 있고 어떤 친구는 또 나 머리 만지는 거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같은 행동에서도 우리가 서로 느낌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아까 속에 딱딱한 게 들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죠? 그렇죠? 네, 이럴 때 이 속이 궁금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체할까요? 그렇죠. 해체해야 돼요. 그렇죠? 해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해체해 볼 겁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이 해체하는 거를. 자, 해체. 자, 우우. 속에는 양말이 들었는데 색깔이 다른 양말이 들었어요. 그쵸? 또 한번 해체해 볼까요?
오, 또 다르죠? 네. 오, 또 다르네요. 이 양말처럼요, 우리의 감정도 이렇게 어떤 것 같아요? 한 가지 감정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의 세계 감정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정말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이들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죠. 지금 다 양말인데, 어머, 속에 뭔가가 있어요. 뭔가를, 아까 만져보셨으니까 한번 맞춰볼까요? 뭘까요? 그 고양이들이나 애완용 강아지들이 들리고 노는 공 아닌가요? 애완용 강아지가, 고양이가, 뭐, 동물들이 노는, 그거. 또, 혹시 테니스고, 또 있으세요? 고민되죠. 그쵸? 그러면, 우리 제일 바르게 앉아 계신 분한테 아주 이렇게 호기심의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신 분 있으세요? 후회하시는 분 계시세요? 괜히 안 만졌다. 우리 약간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또 아니면 자녀들도 이렇게 관심을 나한테 안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확 끌어당겨야지 우리가 결정권에 대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제 이런 걸 방법을 쓰는 거죠. 자, 요렇게 지금 궁금해하는 친구한테 살짝 보여줄 거예요. 맞춰보세요. 몇 초 보여줄까요? 글쎄요. 1초에 맞힐 거예요. 하나, 둘, 셋, 슉. 자, 맞춰보세요. 닮은 거 비슷한데. 에? 뭐 같아요? 닮은 봤는데요. 양말만 봤어요? 우리 마음은요, 이렇게 슬쩍 보여주고, 표정으로만 보여주면 속마음을 모를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표현해주고 다 보여줘야지 알 수 있어요. 이거 뭘까요? 아이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내 마음은 얘기해줘야 돼. 네가 이렇게 하고만 있으면 무슨 마음인지 잘 몰라. 왜 화가 났는지 몰라. 그쵸? 요거 어느 정도 친구들한테 통할까요? 그냥 내 의사 표현, 감정 표현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는 다 통해요. 말을 못해요. 우리 아이는 잘 의사소통이 안 돼요. 방법을 쓰면 돼요. 그쵸? 그거 이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이 안이 궁금하니까 자, 볼게요.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한 번? 자, 요번에는 2초. 하나, 둘, 셋, 짜잔. 그랬어요? 아니요. 이쪽 맞아요. 보여. 밑에 빠져 있어서. 이거 보세요. 우리가 살짝 보여주니까 잘 몰라요. 그쵸? 이럴 때는, 고슴도치예요. 고슴도치. 이렇게 우리 요요 고슴도치를 이용해서 제가 속마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표현해 줘야지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거 의사결정권하고 왜 필요해요? 내 마음을 알아야지 싫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싫은지 좋은지 잘 몰라요. 엄마가 결정해 주세요. 선생님이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치요? 또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정할 수 있나요? 제 마음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요? 나만 내가 좋으면 돼. 그러고 행동을 하게 돼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할 때 꼭 말로만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표현 못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용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를 이용할까요? 자,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좀 보기 쉽게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잘 보이시나요? 표정을 해서 근데 너는 지금 마음이 어떤데? 이렇게 이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떤데? 이렇게.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건 사실 제가 만든 교구이긴 한데요.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그쵸? 보기에도 어려워 보이죠? 좋아는 보이는데. 그쵸? 그러면 가정에서는요, 더 쉬운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우리 인터넷에 가면 굉장히 많이 표정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요걸로 썼어요. 이렇게 코팅해서. 근데 아이들의 관심을 좀 더 끌기 위해서 더 좋게 변화해서 만들긴 했는데요. 이렇게. 요거 뭐 코팅해서 너의 마음은 어때? 표현이 안 될 때는 요런 거를 사용해도 괜찮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업하는 모습을 한번 이제 이 감정 인식에 대한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요거 조금 이따 봅시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아이들과 어떤 상황 그림이 있죠. 상황 그림에 따라서 행동을 어떻게 결정할지를 하기 전에 우리 보통 그림을 딱 붙이면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OX로 해요. 그쵸?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끝에 보면 지금 싸우는 그림 있잖아요. 싸우는 그림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부터 성적인 걸로 가요. 우리가 겪는, 아이들이 겪는 그런 일상생활할 것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성적인 걸로 이렇게 가야지 아이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고요. 또 성과 관련된 거에 너무 꽂히지 않아요. 또 성과 관련된 거를 먼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또 꼭 쫓아해요. 따라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엄마가 아침에 학교 갈 때 좀 만지는 친구들한테 오늘은 학교에 가서 절대 친구들 만지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하고 약속하고 보내요. 그럼 이제 꽂혔어. 절대 만지지 말고 요게 자꾸 절대 만지지 말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이 저절로 나가요. 그렇죠. 만지고 싶어져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전반적인 거에서 쓱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이 행동은 OX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 저렇게 싸운다 그러면 얘는 기분이 어떨까? 그렇다면 얘는 기분이 어떨까? 라는 거를 해주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면 이럴 때에는 이 상대방이 기분이 어떻겠구나. 근데 제가요, 여기에는 없는데 한번 되게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어요. 이렇게 싸우는 거를 딱 붙였는데 한쪽에는 웃는 표정을 붙이고요, 한쪽에는 우는 표정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틀렸다 그럴까요? 그거 잘못된 거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보통 애들이 이런 거 하면서는요, 선생님 눈치를 이렇게 봐요. 뒤에 앉아 계시면, 아니면 부모님들이 또 계실 때는 부모님이 이렇게 눈치를 봐요. 그럼 부모님이 뒤에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붙일래다가 또 다른 거 이렇게 하다 하고 이렇게 붙여요. 이거 자기 결정권인가요? 발휘하는 건가요? 우리가 권리를 준 걸까요? 아니죠? 그쵸? 우리 권리를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웃는 표정 붙인 대로 놔뒀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이 친구는 웃고 있네. 왜 웃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대요. 자기가 이겨서 기분이 좋았대요. 이겨서 기분이 좋았군요. 근데 친구는 울고 있는데? 그 다음에 혹시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그래서 그럼 기분이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 위에다가 붙이더라고요. 이렇게 찡그린 표정을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행동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모두가 즐거워야 돼요. 그렇죠? 모두가 즐거워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 보통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상대가 싫어하면 그 행동은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상대는 꼭 너와 나에서 너만 상대가 아니에요. 옆에서 보고 있는 선생님, 옆에서 보고 있는 엄마, 옆에서 보고 있는 친구들도 기분이 나쁘다면 하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쵸? 요거는요, 또, 되게 뭐 같은 느낌이 드세요? 요거 보면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영상물에 관련된 거를 보고, 우리, 친구들한테, 요거는 불법 영상물을 봤을 때, 어땠는지. 요건 사실이요, 성인이 그린 거예요. 중고등학교 친구들한테는 뭐를 하냐면은 19세 이런 거, 내 나이에 맞지 않는 영상물을 봤을 때 나는 마음이 어떨까 하는 거를 표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림 뽀는 줘요. 우리 아이들도 완성도가 높아야지 좋아해요. 아시죠? 그래서 항상 그림 뽀는 주고요. 그릴 수 있는 친구는 그리라 그래요. 근데 이제 본을 갖고 가고 같이 가서 하고 싶은 친구는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자기가 그린 친구도 있고 본을 가져가서 그린 친구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걸 보고 기분이 어땠을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시죠? 불법 영상물. 어떤 게 불법 영상물이죠?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주려면 또 아셔야 되잖아요. 우리 보통 영상물에는 등급을 받잖아요. 그쵸? 7세, 전체, 19세, 15 이렇게 받잖아요. 그런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불법 다운받은 거든 불법 영상물인 거예요. 그쵸? 보통 우리가 영상을 내보낼 때는 도장을 찍어 내보내니까. 그런 영상물을 불법 영상물이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지금 한번 그런 거를 봤을 때 어땠는지 조금 표현해 봐달라 그랬을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 그런 영상물을 많이 보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친구가 기분이 어땠는지 이 친구처럼 막 좋아요. 그쵸? 그러면 그거 어떻게 지도할 거예요? 본인이 좋대는데. 너무 막 가슴이 여기는 하트도 제가 안 그려줬는데 자기가 하트를 막 그려놨어요. 그 심장이 벌렁벌렁한데요. 그래 그 심장이 벌렁벌렁해. 자 이제 내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쵸? 어떤 영상물을 볼지 내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 감정은 좋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보는 다른 사람이 이런 보는 나의 모습을 봤을 때는 어땠을까? 를 또 표현하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럴까? 라는 거를 설명해 주면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어려워요. 어떤 때는 우리 그걸 다 흡수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이거를 다 흡수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요 행동을 하면 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저기에 나오는 저런 장면은 우리가 불법인지 아닌지 또 상대가 좋아하는 행동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해서 그래서 이 영상물은 보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 거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많이 있죠, 그렇죠?
지금 저 위에도 이제 감정을 색깔로 해서 다 표현하게 한 거고요. 지금 여기에 자기 표정 이렇게 이럴 때 어떨까 하고 이렇게 표정 자기가 만든 걸로 또 서로 역할극도 해보고 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거를 혹시 상대방이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걸로 통해서 역할극도 해보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땐 어떤 감정인지 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특히 요거는요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 발달장애를 가진 여고생들 중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만 모아서 제가 그룹으로 지도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그 내 마음을 표현하고 또 이 손에는 어떻게 어디에다가 도움을 청할까 하는 것들을 같이 써보게 한 거예요. 결정권은 내가 이렇게 슬퍼 그럴 때 나 어디에다 도와달라고 할까 하는 거를 써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글로서 교육하면요 애들이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감정을 갖고 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참 기억을 잘해요. 그 다음 시간에 물어보면 저기 손에다가 썼잖아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썼어요. 이렇게 그것도 나의 결정이잖아요. 누구한테 내가 도움을 받을까 하는 것도 나의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은 어떻게 결정했는지 보고 나는 또 이렇게 결정하는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당연히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도움을 청하자라는 거를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저는 어떤 자기 결정의 가장 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청하든 이런 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게 가장 어려워요. 이거는 아마 우리 발달장애인들을 지도하고 계신 분이나 뭐 보호자분들 다 어려울 거예요. 이 행동이 진짜로 적절한 성적 표현인지 부적절한 표현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구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구분을 하려면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지만 어떤 성장 속도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본인만의 기준 같은 거를 갖고 있어야 되고 장애에 대한 이해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해 또 성과 관련된 어떤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해요. 그런데 그 상담을 하다 보면요.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이런 성장 발달 과정 중에 하나인 행동을 하였는데 이게 뭐 성폭력이다. 아니면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불편함을 줬다고 오해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만일 우리 특히 이제 뭐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 때 성기가 이제 성장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발기도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굉장히 당황해요. 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 같고 딱딱해지고 그러니까 아이는 감추려고 하고 이렇게 누르려고 하고 하다 보면은 더 이제 발기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런 일을 되게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보면 옆에서 보고 있던 아이들은 뭐라 그럴까요? 변태예요. 선생님 제 이상한 짓 해요. 그러면서 막 뛰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상담을 요구하신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뭘 지도하면 되는 거예요? 걔가 이상한 그 학생이 이상한 학생이 아닌 거죠. 그렇죠? 성장 발달 중에 하나였는데
그 행동을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말 간단히 우리가 그걸 접했다면 그럴 때는 그냥 흘러가는 물을 보든지 이렇게 슬쩍 바지에 올리고 손을 씻든지 이렇게 하면 슬쩍 가라앉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무섭고 겁나니까 계속 눌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성적 행동에 대한 행동을 우리가 알려주려면은요, 뭐 선생님이든 뭐 학부모님이든 어떤 성에 대한 성장 발달에 대한 이런 이해가 일단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 발달 과정 중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불편함을 준 거잖아요. 그쵸? 공공장소에서 이제 뭐 이렇게 누른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니까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고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쵸? 자, 네? 네. 계속 그 바지에 손을 집어넣어서 바깥으로 꺼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걸 보고 놀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아이를 활보를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네. 엄마도 이게 아이를 통제가 안 되고 할부 선생님도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 결국은 엄마가 할부 선생님을 남자분으로 구하셨어요. 여자 선생님 하시다가 그럴 경우에 엄마도 통제가 안 되고 선생님도 통제가 안 되는 아이인데 이게 소통이 아예 안 되는 아이거든요. 자기가 하나 원하는 그 원하는 것만 하는 아이니까 그럴 때 엄마가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되고 할부 선생님 대처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뭐 이쪽은 제가 하는 분야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쪽 발달장애 쪽 선생님을 연결해 드리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 저하고 이제 만나지랑 연락이 안 되는데 그럴 경우에 네. 이제 아이들이 나이는 먹고 몸은 컸지만 이제 정신 연령이 아직 어리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대처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우리가 아무리 정신 연령이 어리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지도는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이 왜 그 자꾸 집어넣는지에 대한 것부터 일단은 파악이 돼야 돼요. 그냥 심심해서 넣는 게 이제 습관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적인 느낌 때문에 그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런 느낌을 원한다면 저 비슷한 친구를 제가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상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클레이를 이용했어요. 천사지점토 이용해서 그 만지는 시간을 줄였어요. 처음에. 싹 딱 줄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지는 시간을 줄였어요. 만지는 시간을 줄이는 거 어떻게 했냐면은요. 천사지점토는 색이 입혀져요. 그래서 본인이 그 친구는 촉감도 약간 이렇게 즐기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물렁물렁 만지는 거를 즐기는 게 있어서 그 색깔 만드는 걸 했어요. 저하고 막, 빨간색을 섞어서 매직을 이렇게 해서 하면 천사토가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줄였어요. 그리고 선생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 올해도 그 학교에 갔었는데 거의 만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어머니하고도 사실 상담을 하고 그랬는데 뭐냐면 한꺼번에 다 딱 만지지 않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10시간 넣고 있었다 그러면 5시간 3시간.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인지가 안 되니까 엄마의 지도를 잘 따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만지게 하는, 그런 거를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런 것도 싫어하는 친구 있잖아요. 손에 뭐 만지는 거 싫어하고 또 먹어버리는 이렇게 클레이 주면 그거를 막 뜯어먹고 있는 그런 또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뭐 공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아까 저가 만든 것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촉감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줄이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다른 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친구한테는 뭐 다른 사람이 불편해 이런 얘기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쵸? 내가 즐겁거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처음에 시작이 심심하고 그러니까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적절한 성적 행동은요, 처음에 아주 딱 근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물론, 그렇게 만지는 거 우리 자위라 그러잖아요. 자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혼자 있는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친구는 6학년 유해에서, 2년 유해에서 6학년 친구였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요, 만지는 그림을 딱 갖다 놓고요. 본인의 교실, 복도, 또 학교에서 잘 만진다 그래서 학교에서 잘 만지는 곳을 선생님 보러 사진을 다 찍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쫙 놓고 집에서 본인의 방, 본인의 이불 이런 거를 또 찍어서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쭉 놓고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를 이 표정을 할 수 있는 데다가는 웃는 표정 붙이고요. 할 수 없는 데다가는 막 우는 표정도 붙이고 찡그린 표정도 붙이고 화난 표정도 붙이고 그걸 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게요. 2주 정도 하니까 그거를 다 구분해서 놓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한 2달 정도 후에 그 학교 다시 방문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그걸 계속 하셨대요. 근데 선생님 학교에서는 안 만져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인지와 관계없이 어떤 행동에 대한 결정을 하게 하는 거는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다가가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금방 좋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2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더라도 그 행동을 수정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어떤 척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꼭 저는 한번 시도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막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사례들은 또 그게 잘 맞아서 된 거예요. 저도 해보면 실패하고요. 그럼 또 바꿔서 하고요. 또 이런 방법 쓰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시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훈련도 우리가 같이 시켜야 되겠죠. 그쵸? 나에 대해서 알고, 내 감정도 알고, 상대의 감정도 알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쵸? 표현할 수 없다면, 뭐,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론, 이 표현의 방법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수업을 하는데, 요건 성인, 아주 인지 좋은 직업 훈련을 하고 있는 반 친구들을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수업을 하다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요? 그 물어봤더니, 저 화장실 가는데요. 이렇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화장실 갈 때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이제 잘못 이해된 거예요. 뭐가 빠진 거예요? 의무와 권리와 자기의 책임에 대한 게 빠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제 앞에 오더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 화장실 다녀와도 돼요? 그래서 급하면 갔다 오시고 다음번부터는 쉬는 시간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자기 결정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데에는 꼭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되는, 그리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어야 된다는 거를 빼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의 감정에 대해서 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이런 훈련을 하는 단계를 좀 보면은요, 물론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보통 싫다고 얘기할 때, 싫다고 단호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요? 아,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싫다는 건지 좋다는 건지 잘 모르죠. 그리고 우리 발달장애 가진 많은 사람들은요, 무서운데 웃어요. 여러분도 그러신 적 없으세요? 너무 무서우면 괜히 웃어요. 그리고 너무 막 충격적인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웃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너무 두려워서. 옛날에 드라마에 뭐 그런 것도 있었죠. 주원 씨가 나오는 드라마에 의사로 나오는 드라마인데 무서우면 웃잖아요. 그쵸? 무서우면 되게 웃었어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것처럼 맞지 않는 게 있어요. 자기 감정하고 표현하고 요럴 때에 좀 고쳐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를 때가 되게 많죠. 그렇죠? 미안해 그러면서 때려. 그렇죠? 그리고 나는 너를 좋아해 그러는데 가서 괴롭혀. 그렇죠? 우리가 정말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요,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거를 제대로 표현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어떤 룰 같은 거를 정해 놓으시고 이렇게 표현해야 돼 하는 거를 알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재미있겠어요?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란판에다가 자기를 고르게 하고 친구들을 고르게 하고 그래서 앉힌 거예요. 지금 누구는 어디에 앉힐까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 자기가 싫어하는 친구 이게 다 펴놔요. 막 멀리 앉히고요. 얘는 이래서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저 친구한테 싫다고 얘기하면 걔는 어떨까 하는 것도 이제 좀 생각하게 해보고 이런 역학극을 통해서 그냥 같이 이야기를 나눈 거죠. 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런 거 이용해요. 병 있으시잖아요. 이런 거에다가요. 스티커 눈 붙이고요. 코 붙이고요. 본인이 만들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엄마하고 아니 선생님하고 이렇게 역할극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아, 그럴 때는 이렇게 저는 제가 목소리 막 친구처럼 해서 나는 네가 그렇게 얘기해서 너무 화가 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금방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역할극이나 이런 거 주변에 거 많이 있으시잖아요. 집에 또 뭐 인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강아지 인형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대화의 방법을 배우게 하는 거. 아,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은요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 중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소통할 수 있게. 그리고 또 하나는 해보는 거죠. 내가 가서 부딪혀 봐요.
상대한테 부딪혀 봤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본인이 미안하다고 그러는, 내가 부딪힌 게 아니고 저쪽에 와서 부딪혔는데도 무조건 내가 미안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쪽에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건 미안한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수정해 주는 거. 그래서 되게 이렇게 주변의 것을 이용해서, 저 컵도 되게 잘 이용해요. 컵 뒤집어 놔서 거기다가 이렇게 그려서 같이 이렇게 하면 자기가 만든 거기 때문에 되게 좋아해요. 근데 조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스티커 1,000원짜리 정도 할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눈동자 이런 거 좀 사놓으시고 하시면 되게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선택하게 되게 많이 해요. 지금 막 선택하고 있잖아요, 수업에서. 이런 거부터 시작해요. 먹을 거부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거부터 하면 일단은 먼저 이렇게 손 들고 고르는데, 제가 할게요. 위에서 룰을 정해서 다른 사람이 고르고 얘기하는 동안 우리 기다리기. 뭐 이런 룰을 정해서, 법칙 정해서 자기 왜 좋아하는지 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이거는 말도 필요 없잖아요.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고르는 거. 뭐 하나씩 고를까? 그리고 룰을 정할 때도요,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정하든지 선생님들이 정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정해야 돼요? 우리 하나 고를까? 2개 고를까?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선택하게. 항상 저는 선택하게 해요. 그럼 본인이 골라서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기 결정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런 거를 진행하면서 서로 기다려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면 그 배려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이 수업 자체가 아이들이 놀이처럼 생각하는데 뭔가를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거를 주면 훨씬 더 좋겠죠. 자,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회 통합이 지금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인권 침해도 굉장히 많이 있고 폭력, 성폭력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노출 중에는요, 피해도 많지만은요, 가해도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 발달장애 학생들끼리 또 아니면 발달장애인들끼리의 어떤 그 폭력, 성폭력에 노출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또 비장애인과의 노출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줄이려면은요, 일단은 적절한 의사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소통이 돼야지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통해서 적절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만 도와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 적응하는 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여기에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성적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꼭 따르는 거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존중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고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상대를 배려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하고 쭉 얘기한 거를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지도를 하면 꼭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런 거를 고민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정말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정리하자면 이런 성적 의사 결정의 능력을 키우는 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이런 결정권이 있다는 거를 지금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관심이나 욕구가 이상한 게 아니다.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기본은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존엄성과 어떤 몸에 대한 건강함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힘을 갖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바탕으로 자기의 성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렇게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눴는데요. 우리 이론적인 어떤 그런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접근하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